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코인 시장입니다. 이번 주 5월 첫째 주의 코인 시장은 정말 다사다난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에 바짝 다가서는 놀라운 장면부터 나이키의 NFT 논란, 그리고 이더리움의 대형 업그레이드 소식까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핫한 코인 뉴스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목전, 시장 분위기 뜨겁다. 먼저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10만 달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던 가격인데요. 특히 기관 투자와 대중 채택이 늘어난 덕분에 이렇게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디지털 금처럼 여겨지면서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다만 단기간 급등 뒤에는 조정도 있어서 실제로 9만 달러 중반을 찍은 후 8만 2천 달러대까지 잠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 등의 영향.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 분위기.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자산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가 눈앞입니다. 다음 주엔 과연 10만 달러 벽을 깰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이런 상승장 속에서 온체인 데이터도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거래 기록을 보면 고래 라블리는 대형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크게 매집했는데요. 고래는 지갑에 많은 코인을 보유한 큰손 투자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아발란체 AVAX의 대규모 보유자 순유입이 380% 급증해서 가격을 30달러 선까지 밀어올릴 기세라고 하고, 이더리움 ETH도 고래들이 28만 ETH나 추가 매수해두면 이더리움 가격이 머지않아 2,0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밈코인인 PEP까지도 고래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니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투기열기로 달아올랐는지 느껴지시죠?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 지표일 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월가도 참전 모건 스탠리, 일반인도 코인 거래 추진. 두 번째 소식, 월가의 거물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2026년부터 자사의 온라인 주식 거래 플랫폼 이트레이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실제 코인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비트코인 ETF나 선물 같은 간접 상품만 부유층 고객에게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일반인도 직접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현실이 된다면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가 오는 셈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2025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전환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우호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암호화폐 리스크를 두려워하던 은행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코인 환영 기조가 형성되자 모건 스탠리 같은 큰 은행도 기회는 지금이다 하고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또한 찰스 찰러스 슈왑이나 소파이 소피 같은 다른 전통 금융사들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서 자칫 눈치만 보다간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겠죠. 모건 스탠리는 믿을만한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보안을 내세워 코인에 관심 있지만 기존 거래소가 낯설었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투자자들은 이젠 월가도 코인 인증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이에요. 한편으론 이렇게 거대 은행들이 속속 진입하면 코인 시장이 한층 제도권에 편입되고 신뢰도는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익숙한 증권사 앱에서 비트코인을 접할 수 있다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겠죠. 물론 기존 코인 거래소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강자 vs 코인 원주민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흥미진진해질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과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플랫폼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지 지켜봐야겠네요.
나이키의 NFT 러그풀 논란 Just Do It 했다가 소송당한 사연. 다음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엔 신발이 아니라 NFT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나이키가 2021년에 인수했던 RTFKT 아티팩트라는 NFT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나이키는 멋진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 테마의 NFT를 판매하면서 메타버스와 디지털 컬렉션의 미래라며 큰 기대를 모았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나이키가 RTFKT 사업을 전격 종료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폐쇄의 NFT 홀더들은 망연자실. 그 이후 NFT 가격은 폭락해버렸어요. 이에 빡친 투자자들이 이번 주 나이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나이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NFT를 팔았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업을 접어버려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크립토 용어로 하면 러그풀 럭포 당했다는 겁니다. 러그풀이란 원래 프로젝트 운영진이 투자금을 모은 뒤 갑자기 손을 떼고 도망가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들은 나이키가 대놓고 러그풀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분노한 거죠. Just do it. 그냥 해봐으로 유명한 나이키가 Just did it. And rugged. 라는 웃지 못할 조롱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고 나이키에 $500만 약 66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이키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은 NFT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NFT가 증권인지 아닌지 미국에서도 판례가 쌓여가는 중인데 만약 이 소송에서 나이키가 패소하면 대기업들도 NFT를 함부로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초보자 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NFT도 주식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자산인가를 두고 싸우는 셈입니다. 아무튼 세계적 브랜드 나이키마저 NFT에서 잡음을 내는 걸 보니 웹3 사업이 얼마나 시행착오 단계에 있는지 실감이 됩니다. 앞으로 NFT 시장에도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중요해지겠죠. 나이키 입장에선 이미지 타격이 큰 만큼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사건은 유명 기업이라고 다 믿을 건 못 된다는 교훈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100배 확장. 비탈릭의 깜짝 제안. 네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이더리움의 미래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 하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한 블록체인이고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DeFi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 가스비가 오르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죠.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 바이탈릭 뷰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구상을 내놨다고 합니다. 비탈릭과 이더리움 연구진은 향후 4년에 걸쳐 이더리움 처리 용량을 100배로 늘리자는 제안을 논의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블록당 가스 한도를 약 3천만 가스에서 30억 가스로 서서히 높이는 EIP-9698 제안이 나왔습니다. 가스 한도를 올리면 한 블록에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어서 초당 거래 처리량 TPS이 올라가거든요. 이 방안대로라면 이론적으로 TPS를 최대 2,00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크게 바꾸는데도 하드포크 네트워크 갈라치기 없이 진행하는 아이디어라는 점입니다. 부드럽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탈릭은 이더리움의 심장인 가상머신 EVM을 아예 새로운 기술 구조로 갈아 끼우자는 파격적인 생각도 언급했습니다. 현행 EVM 대신 RISC-V라는 오픈소스 CPU 명령어 구조를 도입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기술 용어라 자세히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요컨대 이더리움을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소식에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뜨겁습니다. 일부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반신반의하고 또 일부는 역시 비탈릭, 혁신적이야 하고 기대를 보냅니다. 만약 이 계획들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레이어이 없이도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서 수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 걱정 없는 이더리움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다만 기술적 난관도 많고 탈중앙성이나 보안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점이 많아서 당장 구현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래도 이더리움이 꾸준히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방향이 확장성과 사용성 개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기술 뒤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구나 정도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5조 원 베팅도 퇴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서막. 5번째로 전할 이야기는 암호화폐 기업 리플 래퍼의 대형 인수시도 소식입니다. 리플은 XRP 코인으로 유명하고 국제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놀랍게도 라이벌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 무려 5조 원 40에서 5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서클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발행사죠. 리플이 왜 갑자기 서클을 노렸을까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리플도 자체적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RLUSD를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USDC를 손에 넣으면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으니 군침이 돌았겠죠. 그래서 거금을 베팅했지만 서클 측은 값이 싸다며 거절했다고 해요. 서클은 최근 미국 증시 상장 IPO 신청을 낼 정도로 자신감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웬만한 금액엔 회사를 안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M&A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크립토 업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금액 규모 수조 원대가 전통 금융권 인수전 못지않거든요. 역시 돈 싸움 클래스 어나더 레벨이라는 반응도 있고 서클이 안 판 건 그만큼 자기들 가치가 높다고 본 거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클은 당장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USDC 생태계를 이어가겠지만 리플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입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이제 직접 RLUSD를 키워서 USDC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맥락은 리플의 최근 행보입니다. 리플은 얼마 전 프라임 브로커 업체 히든로드 헤든로드를 12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을 활발히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도 상당 부분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게다가 리플 경영진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애쓴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서클 인수 시도였는데 비록 불발됐지만 리플의 의지는 확실히 드러난 셈이에요. 리플은 글로벌 유동성 공급자로 거듭나겠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니까요. 정리하면 스테이블 코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USDT 테더와 USDC 서클 양강 구도인데 리플까지 뛰어들면 판이 더 커지겠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달러 등의 일일로 연동돼 가격이 안정된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돈과 직결되니 기업들의 다툼도 치열한 거예요. 이번 리플 서클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리플이 금액을 더 올려서 재도전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펼칠지 지켜봐야겠네요. 월드코인, 내 눈을 바라봐 생체인증 지갑 시대. 6번째 뉴스는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픈AI CEO 샘 알트먼이 이끄는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입니다. 월드코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암호화폐 보편 보급을 꿈꾸는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사람마다 홍채를 스캔해서 중복 가입을 막는 신원 인증 기술로 유명하죠. 이때 쓰는 동그란 스캔 기계를 오브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 오브를 통해 가입자 확보를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미국 등 선진 시장에도 본격 상륙한다는 소식입니다. 월드코인, 아니 이제는 그냥 월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 이눈 스캔 오브를 설치해서 누구나 생체 인증 지갑을 만들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5년 말까지 7,500대의 오브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비자 랑틴더 틴더랑도 손잡았습니다. 비자는 세계적인 결제 네트워크, 틴더는 데이트 앱인데 이들과 제휴해서 월드코인 아이디를 실생활 서비스에 연동하려는 거죠. 예컨대 월드코인 인증으로 나이 확인을 틴더에서 한다든지
월드코인 지갑으로 비자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쯤 되면 와, 진짜 현실 세계에 파고드네 싶은데요. 실제로 월드카드 비자카드 연동도 발표됐고 스트라이프 같은 온라인 결제 회사와도 통합을 진행 중이라 해요. 궁극적으로는 비밀번호나 복잡한 지갑 주소 없이 홍채 등 생체 인증만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쓰는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월드코인 측은 복잡한 건 싫어 하는 일반인들도 눈 한 번 스캔으로 쉽게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논란과 과제도 있어요. 일단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우려가 크죠. 내 눈 정보 생체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안전한지, 혹시 나중에 악용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수많은 동시 사용자를 처리하려면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과연 잘 확장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코인의 이러한 행보는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한 발짝 다가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드디어 암호화폐 지갑이 신용카드처럼 쓰일 날이 오는가 하고요. 초보자 분들께도 꽤 흥미로운 뉴스일 듯합니다. 기술이 어렵게 느껴져도 결국 눈 한 번 깜빡이면 코인 결제가 된다는 그림만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 역시 저 기계로 눈 스캔하면 진짜 내 지갑이 만들어질까?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만약 제 주변에 오브 설치돼 있으면 한번 체험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암호화폐와 현실이 더 가까워질 테니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 밖에 소식 테더의 깜짝 실적, 트럼프 코인 행보, 해킹 복구 등 마지막으로 기타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간단히 모아봤습니다. 테더의 분기순이익 1조 원 돌파 소식입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최근 분기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분기 이익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올렸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 수익 대부분은 테더사가 보유한 미국 단기 국채 T빌에서 나왔는데 무려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 자산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이제 작은 은행을 뛰어넘어 글로벌 큰손 채권 투자자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덕분에 USDT 준비금도 탄탄해져서 시장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테더사의 호실적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한편으론 과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하는 감시의 눈길도 받고 있어요. 아무튼 돈 버는 코인 회사의 대표 사례로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가문 관련 코인 프로젝트 파키스탄 진출 소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족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이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파키스탄 암호화폐 협회와 손잡고 현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조성, 송금용 스테이블 코인 추진, 디피 인프라 지원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움직임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미묘한 정세 속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암호화폐가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초보자 분들께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알아두면 좋을 글로벌 소식이라 언급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해킹 사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킬러라는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에서 지난 4월 14일 약 700만 달러 규모의 오라클 가격 조작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킬러 측이 피해 보상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전액 보상하고 추가로 예금 장려 이벤트 스페셜 이자 보너스도 실시한다고 해요. 피해를 복구해준다니 다행이지만 이 사건은 디피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스마트 계약 하나 뚫리면 순식간에 수백억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분산금융의 편리함 이면에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킬러 사례는 해킹당해도 책임지고 보상하면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도 주지만 애초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보안 강화가 최우선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화제의 코인 뉴스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운 용어도 많았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니 어떠신가요? 코인 시장은 이렇게 매주 숨 가쁘게 돌아가는 역동적인 세계랍니다. 중요한 건 늘 공부하고 소식을 팔로우업하는 거예요. 저희 한눈에 보는 코인 시장 코너와 함께 하시면
복잡한 뉴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승과 제도권 편입 신호, 대기업들의 웹3 도전과 시행착오, 기술 혁신을 향한 블록체인 업계의 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움직임들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아 보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물론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르니 성급한 FOMO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코인 시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언제든 환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쉽고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